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며느리와 며느리의 친정까지 무시하던 시어머니를 친정 엄마께서 속 시원하게 복수해준 통쾌한 사이다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희 친정은 시댁에 비해 많이 기웁니다. 그렇다고 못 살지는 않고 그냥 평범하게 보통 사람들 사는 만큼 사는데 워낙 시댁이 있는 집이고 학벌도 있는 집이라 저희 친정과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것에 불만이 많으신지 입에 달고 살아요. 며느리를 없는 집안에서 얻어왔다면서 저희 신랑 눈이 났다고 하면서 아들을 등신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제가 가족 모임에 함께하면 꼭 시어머니는 저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동서가 떡하니 있는데도 모든 것을 저만 시키세요. 사실 동서네도 집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부잣집 딸이라 그런지 성격 자체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행동이며 옷이며 하는 것도 다 제 눈에는 꼴불견으로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시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일을 저한테 시키니까 지켜보고 있던 신랑이 도저히 자기가 봐도 참을 수 없던지 어머님한테 엄마 그만 좀 시켜. 그리고 왜 자꾸 이 사람만 자꾸 시키고 재수 씨는 안 시키는데 그리고 일하는 이모님도 있는데 왜 그래? 왜? 시키면 안 되니? 애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없는 애처럼 대화에 관심도 없고 불편해할까봐 난 신경 써준 건데? 그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만 부르세요. 시어머니 기분 상했는지 손에 쥐고 있던 그릇을 깨질 정도로 내려놓더군요. 저도 순간 무안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멀뚱히 서 있으니까 신랑이 제 손을 잡아서 의자에 앉게 해주더군요. 많이 불편한 식사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보자고 하더군요. 사실 나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동서 저 그렇게 셋이 같이 어딜 가면 정말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몇 번 있어서 피하고 싶었는데 어제 일도 있고 해서 일단 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소리를 듣더라도 나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가진 것이 뭐 그리 유세인지 있는 티를 주변에 사정없이 내고 다니세요. 갑자기 미용실을 어머님과 같이 가달라고 해서 같이 갔는데 미용실 직원이 어머니 머리를 감기다 실수로 살짝 얼굴에 물이 튀었나 봐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갑자기 자기 수건을 바닥에 내던지더니 고함을 지르면서 똑바로 하라고 하는데 제가 참 민망하고 창피했어요. 그런데 그때 동서가 왔는데 한술 더 떠서 직원을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동서를 말려보는데 이게 저를 깔보더니 형님 이런 상황에서 참고 있었어요? 아니 동서 그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러니까 서비스가 엉망인 거예요. 참으니까 다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대충 한다고요. 그만 좀 하지. 그 정도로 했으면 됐다고 봐. 이렇게까지 난리칠 일이야? 동서는 실수 안 해? 날카롭게 쏘아보면서 말하니까 더 이상 말대답을 안 하고 멈추더군요. 저도 성질 있고 부당한 일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은 성격이에요. 그런데 일 같지도 않은 일로 따지고 들 정도로 생각 없지 않아서 참았는데 동서는 진짜 진상이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제가 직원한테 사과하고 달래줬어요. 저는 더 이상 이들과 함께 있기 싫어서 어머님 동서 왔으니까 저 제 볼일 보러 갈게요 했더니 시어머니 어딜 가? 네가 볼 일이 뭐가 있어? 됐고 이따가 옷 보러 가야 하니까 있어봐 하시면서 저를 못 가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백화점까지 따라갔어요. 시어머니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너랑 다니면 창피해서 어딜 다닐 수가 없어. 너 모든 게 완벽한데 딱 하나 옷 입는 센스가 없다는 게 아쉽다. 당장 그 입고 있는 거지 쪼가리 같은 거 벗어던지고 저 옷 입어봐라. 가격 보니 차마 제 손으로는 살 수 없는 금액이라서 갈아입는데도 엄청 긴장이 되더군요. 어머님, 제가 이런 옷 사서 입고 다닐 곳이 없는데 그냥 편한 옷으로 살까봐요. 아니야, 너무 예쁘다. 그냥 이 옷으로 입어. 하면서 제가 입는 옷 스타일까지 바꾸려고 들더군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나풀거리는 옷이 거추장스러워서 싫은데 자꾸 그런 것을 사주시는 거예요. 싫다는 거 억지로 사주시면서 생색 내시면서 당신한테 잘하라고 몇 번을 얘기하더군요. 너 그런 옷 네가 돈 내고 못 사 입지? 나니까 사주는 거야. 앞으로 잘해라.
그렇게 쇼핑을 끝내고 집에 있는데 동서가 잠깐 볼일 본다고 나갔는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동서 흉을 저한테 보더군요. 너 아까 미용실 사건 알지? 애가 왜 그렇게 무식하게 하는지 몰라. 배웠다는 애가 진짜 매너 없더라. 나 그때 창피하더라. 하시면서 자꾸 저도 동서 흉을 보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그 속임수에 넘어갈 리 없죠. 저는 오히려 반대로 동서 칭찬을 해줬더니 저를 보고 너 뭐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는 착한 형인 같고 나는 못된 시어머니 같잖아? 하시면서 혼자서 웃고 난리더군요. 하여간 어머니를 만나고 오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말이나 가끔 평일 때도 저희 집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림이 어쩌고 저쩌고 있는 옷 다 가져다가 버리라는 둥 너무 열받아서 어머님 옷 사주시는 거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 사질 말았어야지. 넌 돈이 어디서 쏟아주는 줄 아니? 얘가 큰 돈을 무서워할 줄 모르네. 어머님, 저도 그 정도는 있어요. 제가 굳이 필요성 없어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 그때 분명히 제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그냥 계산하셨잖아요. 저 어머님이 주시면 뭐든지 감사하다고 덥석덥석 받는 사람 아니라고요. 사람 거지 근성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럼 네가 옷을 거지같이 입고 다녀서 우리의 얼굴 깎게 만드는데 보고만 있으라는 거야? 어머님이 왜 모든 것을 옷으로 감추려고 해요? 네가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친정도 어디에 말 못하겠어. 형제들 사는 것도 거기서 거기고 도대체 다 마음에 안 들어. 어머님, 걸핏하면 친정 얘기하는데 더 하시면 저 이제 안 참아요? 안 참으면 어쩔 건데.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너 처음에 가만히 다 듣고 있더니 변했다? 저도 사람이에요. 어느 누가 자기 가족 흉보는데 가만히 있어요. 어머님 아들들 누가 뭐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가만 안 두지. 쫓아가서 머리를 다 쥐어뜯지. 어머님도 그러시잖아요. 저희 엄마도 만약에 저희 오빠들 그렇게 무시하고 욕하는 거 아시면 가만히 안 있을 뿐이세요. 저희 친정 그만 들먹거리세요. 괜히 시댁까지 따라와서 또 친정 얘기 들으려 하니까 열이 오르더라고요. 마침 동서가 와서 그냥 나는 가겠다라고 하니까 동서가 아니 형님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오늘 일하시는 이모님 쉬는 날이라 식사 준비하셔야 해요. 그래? 그럼 동서가 해. 난 일이 있어서 갈게. 어머님 죄송해요. 일 있는 거 깜빡했어요. 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 그런데 동서는 나보다 더 일찍 결혼했으니까 시부모님들 식성 더 잘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동안 맛있는 거 어마어마하게 먹어봤으니까 그 중에 하나 정도는 할 줄 알겠지. 어떻게 하나라도 못하겠어? 식당에서도 뭘 좀 아니까 직원들 혼내는 거 아니야? 모르고선 어떻게 그렇게 혼을 내? 오늘 기회 줄 테니까 실력 발휘해봐. 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 부려 먹으라고 술을 썼더군요. 저녁부터 해서 다음날 주말까지 다 책임지라고 옷을 사줬던 거더라고요. 신랑한테 전화하다 알게 되었는데 주말에 어머님 친구들 모임을 집에서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동서는 이미 알고 있어서 제가 간다고 하니까 더 놀랐던 것 같아요. 다음날 동서가 문자가 왔더군요. 약속 취소됐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하기로 했으니까 약속 잡지 말라고 미리 통보를 보냈더라고요. 어머님이 시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갈 생각도 없고 해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동서한테 문자 받았는데 저 다음 주에 친정에 일이 있어서 곤란해요. 아니, 넌 결혼했으면 시댁이 먼저지. 무슨 친정일을 들먹거려? 친정 아버지 제사예요. 출가 외인이니까 그냥 와. 그럼 그 많은 친구들 누가 다 수발드니? 어머님이랑 동서랑 일하는 이모님 그렇게 하세요. 난 그런 일 안 해봐서 못하고 작은 애들은 뺀질거려서 안 되고 일하는 아줌마도 못 믿겠다. 네가 그런 일을 잘하니까 네가 와서 해라. 어머님, 저도 그런 일 못해요.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라고요. 누가 그런 일을 잘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만 믿고 있지 말고 그냥 하세요. 이번에는 진짜 안 돼요. 다른 날도 아니고 친정 아버지 제사잖아요. 어머님 모임은 다음에 해도 되고 저번에 해도 되는 거 왜 미루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너 내가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그딴 식으로 말을 하니? 저 어머님이 이런 조건으로 해주신 건지 몰랐네요.
그런 조건으로 그동안 해주셨던 거라면 다 가져가세요. 쳐다보기도 싫으니까. 너무 성질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까 몸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화를 삭히고 있는데 벨이 울리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쪼그라들면서 시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다행히 친정 엄마가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고 들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친정 엄마랑 있으니까 안정이 됐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안 좋게 보이시니까 엄마가 자꾸 물으셔서 그동안 있던 일을 말했더니 엄마가 그동안 왜 바보처럼 혼자 다 담아뒀냐고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정말 화나면 무서우신 친정엄마가 시댁에 쫓아간다는 거 겨우 말렸는데 하필 시어머니 저희 집에 쫓아오셨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저희 엄마 원수를 만나듯 사돈, 친정이 돈이 없고 능력 없으면 무시당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당당하게 말하던 시어머니, 무서운 저희 엄마 앞에서는 쪼그라 들어가는 말로 말대꾸도 제대로 못하더군요. 열이 이미 받은 저희 엄마가 말을 까고 얘기했어요. 난 당신 말대로 가진 것도 없고 무식해서 당신처럼 고상하게는 말 못해. 이런 내가 한마디 해야 화가 난 답답한 속이 풀릴 것 같아. 내 자식들이 당신 눈에는 그렇게 능력 없이 보였어? 내 자식들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는 애들이야. 우리가 힘들게 산다고 내가 당신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 손을 내밀었냐고. 왜 우리들을 무시하는데? 당신이 뭐가 잘났는데? 솔직히 말해서 당신도 남편 잘 만나서 호강하면서 살면서 안 그래? 시어머니 듣고만 있다가 갑자기 저한테 이게 다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네가 화근이야 화근. 하면서 갑자기 겁도 없이 저의 등을 때리셨어요. 순간 열받은 우리 엄마,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았는데 시어머니 친정 엄마보다 엄청 키가 작아서 허공에서 노만 졌더군요. 시장에서 알아주는 싸움꾼 저희 엄마를 시어머니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순식간에 당한 시어머니가 머리가 엉망이 된 채로 너희들 고소할 거야. 기다리고 있어. 하시면서 가셨고 엄마는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시아버지 전화번호를 묻더라고요. 엄마는 시아버지한테 전화하셔서 제가 그동안 겪은 것과 방금 전에 있었던 상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하시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시는 겁니다. 엄마는 현명하시게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사과를 했지만 시아버지도 그동안의 일을 전혀 몰랐다고 하시면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의 현명한 대처로 시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오셔서 사과하고 갔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에 어떤 딜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과 받으니까 후련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 저를 괴롭히지 않고 거리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친정 엄마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 이혼시키고 싶었는데 신랑이랑 사이가 좋은데 시부모 때문에 헤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힘들면 참지 말고 꼭 말하라는 당부까지 하셨어요. 저도 이제는 참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너무 웃겨. 머리 잡고 허공에 노를 젓었어.